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오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수의 결정으로 그리고 코드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오라고 합니다. 다오는 크게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오는 한계점이 없을까요? 물론 한계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경제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가족이라는 조직,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학교,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는 회사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 조직에 또 속해 있어요. 자기의 관심사나 취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커뮤니티나 동호회, 관련 조직에도 몸을 담고 있죠. 사회가 변하고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조직의 형태는 더욱더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의 권한과 혜택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나눠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오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다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다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다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비록 웹2 회사, 오래전에 설립된 언론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웹3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NFT에 이어서 이번에 다오라는 책도 쓰게 됐습니다. 다오 얘기 앞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사카시 나카모토가,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죠. 보통 구글과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들은 기업이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누군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운영되는 방식을 코드로 작성을 했고 여기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면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나눠줍니다. 이 참여자는 한두 명의 소수가 아니라 수만 명의 여러 참여자가 생기게 됐죠.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코드의 허점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니즈에 따라서 또 사회의 니즈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야 될 때가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비록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리고 이더리움을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지만 이 둘이 마음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운영 방식은 블록체인의 코드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참여자들은 계속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면서 누군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결정으로 그리고 코드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오라고 합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것의 약자이고요. DAO, 다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오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코인을 보상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조직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약간 주식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주식과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또 없기 마련입니다. 이 코인을 통해서 조직 결정에 투표를 하기도 하고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혜택을 나눠서 받기도 하죠. 그리고 조직이 더 잘 성장하게끔 기여를 더 많이 한 참여자에게는 더 많은 코인을 주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오의 목적이나 형태, 구성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다오는 그동안 없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 다오를 사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홍길동과 김철수는 자금이 부족하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초기에 이런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는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조금은 떨어지고 그리고 투자 자금도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홍길동과 김철수는 여러 사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바로 투자 다오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투자 다오의 목적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아이디어와 기술이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자라는 목적을 갖고 있게 되겠죠. 이제 홍길동과 김철수는 투자 다오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과 규칙을 정합니다. 기본적인 운영 방침은 분기마다 스타트업 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다오의 토큰 발행량은 1만 개로 제한을 했죠. 그리고 다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분기 말에 투자자의 토큰 보유수에 비례해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투자 다오 블록체인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과 김철수는 투자 다오의 구성원과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 다오 구성원들을 토큰을 주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큰은 한 개당 10만원에 판매를 했고 한 사람당 토큰 구매 개수는 그렇게 크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개를 산 사람도 있고 10개를 산 사람도 있죠. 토큰 1만 개를 모두 판매하고 8,000명의 구성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금을 모았으니 본격적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투자 다오 구성원 중 스타트업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스타트업 투자 후보 기업을 1차 리스트로 뽑았고 그리고 이 리스트 중에서 이제 투자 다오 구성원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한 곳을 투자할 곳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만큼 스타트업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이 잘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얻은 수익을 처음에 스마트 계약으로 설정한 대로 토큰 지분율에 따라 투자 다오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투자 다오 사례를 통해서 다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오는 크게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커뮤니티적인 특징을 갖고 토큰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분권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오는 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다오는 한계점이 없을까요? 물론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오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오가 잘 굴러가려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오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다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챌린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오 구성원들은 토큰, 즉 크립토를 보유하게 되고 이 크립토가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크립토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법적인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오가 더 확대되고 성장하기 위해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오가 이렇게 명확한 한계점이 있는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오가 우리 사회의 조직 전체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오가 가지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의 조직이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모두 다 쏠리기보다는 이제 다오가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다오라는 조직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있을 테고요. 또 다오보다는 지금의 조직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의 조직 형태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다오는 더 다양한 조직의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가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는데 다오가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오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오의 특징과 조금 닮아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한 다오의 특징 4가지 기억하시죠? 커뮤니티, 분권화, 투명성, 다양성. 이러한 4가지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씩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다오의 맥락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오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오 책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운스 다오, 유니스왑 다오, 비트 다오, 디센트럴랜드 다오 여러 다오의 사례를 통해서 다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쉽게 보면 다오는 웹3 생태계에서 조직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3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시작을 해서 암호화폐, 크립토, 그리고 NFT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은 조직의 형태인 다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립토와 웹3 시장이 조금은 잠잠해졌고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웹3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기도 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웹3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건전한 웹3 생태계와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오 책을 통해서 웹3 세계에 조금 더 빠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굳이 웹3 세계에 빠져들지 않더라도 이 다오가 무엇인지, 다오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미래를 조금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이야기, 웹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